주변에 시험관하기를 했다 하는 집을 보면 많죠. 조선시대 때는 보조 생식수를 어떻게 했을까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주사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렸던 난임에 대한 대책,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분들을 난임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치료법,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대책, 이걸 보조 생식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식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의학의 힘을 빌려서 저희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배란유도,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란유도는 말 그대로 배란이 더 잘 되게끔 하는 것인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성이 약을 복용해서 평소보다 배란을 좀 더 몇 개가 더 되게 해서 임신의 성공률을 높인다,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거는 남성의 정자가 자궁 경부죠. 그 좁은 부분을 통과해서 또 자궁의 나팔관을 통과해서 난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 과정이 용이하지 않을 때 통과를 시켜주는 이 과정을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서 이 정자를 가느다란 튜브 같은 데에서 자궁 경관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넣어서 이렇게 주사기로 쭉 해주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알아서 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정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되죠. 시험관 아기는 남편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각각 채취를 해서 이 두 개를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시키는 것이죠. 수정을 시켜서 이 수정란을 잘 배양을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착상하기에 딱 좋은 시기가 됩니다. 이때를 배아라고 하거든요. 이 배아가 되면 배아를 갖다가 엄마의 자궁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배아 이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배아를 이식할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5개 정도, 5개 배아 정도를 이렇게 이식을 해주면 실제로 착상이 돼서 임신 출산까지 가는 경우가 배 하나, 2개,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시험관하기를 했다 하는 집을 보면 쌍둥이가 많죠. 쌍둥이가 많은 이유가 배아 이식을 할 때 5개 정도로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2개가 착상이 되면 다음번에는 또 안 해도 되니까 쌍둥이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 생식술을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보조 생식술을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명을 데리고 왔죠.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이 여성을 임신시키는 것이 보조 생식술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기념 영화제도 열렸지만 강수연 씨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그 영화 제목 씨바지였습니다. 씨바지. 그 씨바지의 역할이 난자와 자궁의 이 여성성이 잘 살아있는 젊은 여성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임신시켜서 출산까지 해서 이 아기를 여기서 데려가 버리는, 이게 이제 씨바지의 개념인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요즘도 대리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리모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부인이 자궁이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면 시험관하기를 해서 이 배아를 갖다가 대리모의 자궁만 빌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원래 엄마가 난자까지도 좀 뭐가 좋지 않다 그러면 난자가 생산될 수가 없으니까 이 대리모의 난자를 채취해서 정자와 결합을 시켜서 이제 이식을 시키는 이런 과정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대리모가 상업적으로 합법적으로 돼 있고 미국은 난자라든지 정자라든지 이거를 판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과정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힘들까 하는데 사실은 난자를 채취한다는 거는 보통 바늘보다 조금 더 굵은 바늘로 난소에 이르려면 이제 그게 질 쪽을 통해서 난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갖고 난자를 빼는데 난자를 하나만 빼는 게 아니고 한 번 채취하면 한 20개 정도, 20개 이상 채취를 하니까 이제 그 과정, 물론 마취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있고 이런 20개 이상의 난자가 생기게 하려면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됩니다.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되니까 그 과정이 또 힘들게 되죠. 그래서 난임 여성들, 이렇게 시험관하기를 하는 여성들은 이런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난소 예비능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AMH라는 피검사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높으면 난소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 거고 AMH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면 30대 중후반으로 가면 이게
평균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생식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하나의 트렌드이긴 한데 난자 냉동 보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여성들이 지금은 내가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아기를 갖고 싶으면 내 난자를 갖고 하겠다 해서 아직은 내가 난자 상태가 좋을 때 냉동을 시켜놓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난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이 방법들 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법을 찾으시면 난임도 어렵거나 힘든 병은 결코 아닙니다. 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주사부였습니다.